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조기 입당을 성사시킨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시고 그 뒷얘기와 아울러서 앞으로의 미래의 여러 가지 닥칠 일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권 의원님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이제 워낙 실제적인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따끈따끈하게 또 전달을 해 주시고 또 나름의 또 인사이트를 갖고 또 그 내용 설명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래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비호감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이제 권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글을 보면 이제 대체적인 전반적인 입당의 뒷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묻어나 있습니다. 어제 야권 지지율 1위 주자인 윤석열 입당 환영식과 장성민 이사장의 입당식이 있었다 쭉 하고 최재형 전격 입당과 명실상부한 정권교체 플랫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제3지대는 무의미해졌고 이게 가장 큰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대충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과정에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지도부 패싱이라며 성과를 폄훼하는 시도도 있으나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제 재미있던데 기회는 찾아왔을 때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 또 경선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차단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우리 당을 패싱하고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헛된 꿈이 꺾이도록 해야 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유력 주자들의 입당이 이어지자 우리 당내에 대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대선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미래 이야기고 앞부분은 이제 입당 과정의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저 말씀은 오늘 차근차근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었으니까 입당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패싱 논란도 나왔습니다만 전격적이었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연락이 와서 바로 오후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그 무렵에 사실 8월 한 중순 정도에 입당하자는 아마 내부적으로 중순 이후에 이제 입당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좀 빨리 하자라는 견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조금 8월 초 입당하는 거가 좀 우세했던 모양인데 제가 입당하기 전날 밤에 그 문제로 윤 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통화를 하셨군요. 또. 좀 이렇게 이 입당이 언제쯤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유출돼서 기사로 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짢아하는 기분이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입당은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 입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한 10시, 10시 반 이 정도 됐을까요? 저기 윤 총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지만 이렇게 오전부터 전화한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봤더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석에서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형님 한 오후 2시쯤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 윤 총장이 시간 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있던 약속 다 취소하고 내야지. 근데 어디서 볼까요? 그랬더니 당사에서 저기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꽃다발을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마침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지방 가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 쪽에다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지방에 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바로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연락을
싶다. 그래가지고 윤 총장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전화를 미리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전엔 못하고 사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된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입당 서류를 이제 받게 된 거지요. 예. 뭐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입당 가지고 그 전에도 예. 윤 총장하고 7월 3일 회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주 그 결단은 전격적으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윤 총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정치 선언 이후에 6월 29일 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선언이. 그래서 그거 이제 이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선언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3월 초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뭐 어쨌든 정치할 것 같은 느낌들을 다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할 거라면은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일단 선언을 한 뒤에 좀 많이 다니면서 많이 듣고 구체적으로 입당은 좀 뭐 천천히 해도 상관은 없을 거다. 예. 그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 이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불러서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하라는 것도 이 듣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선언하고 막상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데는 조금 이제 초기에 미숙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미숙함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7월 중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그런 얘기를 대화가 좀 있었군요. 제가 했었죠. 그리고 예. 그랬더니 뭐 잠자코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어디 중간에 보면은 7월 중에도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마 그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7월에 입당이 됐습니다. 뭐 예.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이렇게 전격적인 거를 좋아하는 마입니다. 아니 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아까 뭐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예, 했는데 7월 30일 날 사실 한 달 만에 입당을 한 거니까 예. 대단히 빨리 입당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 조기 근데 최재형 원장은 뭐 정치 선언 아직 안 했는데 입당 먼저 그렇지. 했죠. 거꾸로 사정이 좀 두 분이 다르니까. 예. 이제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조기 입당을 한 데는 상당히 이제 공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한 게 제가 반기문 총장 때 선거 캠프와 선거 활동을 보니까 캠페인을 보니까 제3지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주변에서 제3지대 얘기를 강하게 권유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같이 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 정치에서 그 프랑스의 마크롱의 제3지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프랑스 정치랑 같지도 않고 지금 우리 정당의 상황도 프랑스의 좌파 우파 정당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안 되고 결국은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윤 총장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최 원장은 윤 총장하고 달리 빨리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안정을 지켜가지고 빨리 캠페인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빨리 입당을 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둘 다 비슷한 제가 얘기한 시기에 제 말대로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날 통화를 했을 때는 다음 날 입당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밤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 사이에 어쨌든 전격적으로 다음 날 입당하겠다는 최종 결심이 선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돌이켜 보면은 한 그날 밤에 늦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결심이 됐을 텐데 됐을 것 같다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윤 총장이 아직도 검사 습관이 남아가지고 검사들은 이 보안이 이 생명입니다. 물론 정치도 사실은 보안을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검사들은 수사가 이게 뭐 기밀 정도를 넘어서 수사 사항을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무슨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안이 이제 생활화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것도 보안을 그리고 또 사실 그 전에 뭐 이렇게 보안이 잘 안 지켜서 해프닝도 있는 상황이고 약간 기분도 상해 있고 이런 거라 되나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전날은 좀 얘기를 안 했다가 그 다음날 일찍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윤 총장은 별로 이렇게 크게 고민하시지는 않았죠, 물론. 근데 예. 저도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지도부 패싱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아까 페북글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패싱된 거 가지고 논란을 삼을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주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제3지대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경선에 이제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경선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단일화 경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게 무슨 지도부가 지금 있네 없네 해가지고 그 미루었어야 마땅하네 이런 식의 논란을 뭐 일부 언론과 일부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는 좀 한가한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어차피 한 2, 3%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 제3지대가 사라지는 모습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붙드는 게 옳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부안 말씀을 하셨는데 8월 2일 날 원래 입당하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겨졌다. 예.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분은- 8월 2일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8월 2일 그 얘기는 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한 모양이죠. 예. 글쎄 그런 모양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8월 2일 날 하기로 됐던 거를 한 며칠 또 굳이 또 며칠 당길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아마 그거는 일단 이제 새 나갔으니까 이제 부인을 한 것 같고 예. 그 부인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 사실 저기 입당 전날 연합뉴스 TV인가에 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윤 총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입당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라면은 이게 뭐 이걸로 시비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가느니 어정쩡하게 가느니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그 사이에 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이에 뭔가가 이제 아주 복잡하다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뭐 측면들이 있었겠죠. 예. 근데 한간에는 그 전날 이제 줄리 벽화도 이제 터지고 줄리 문제가 예. 좀 이렇게 논란이 돼서 결과적으로 줄리 벽화 논란이 조기 입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예.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은 그 줄리 벽화 문제가 그게 윤 총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여성의 뭐 인격에 대한 침해 뭐 이런 그 사회적인 여론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걸 그리는데 개입했던 그 서점 주인인가요? 그 양반도 뭐 더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다가 바로 철회하고 좀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뒷공문을 뺐다 그럴까요? 뭐 꼬리를 내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가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저기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입당을 통해서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리 문제가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을 주지는 그렇죠. 않았을 거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윤 총장의 이제 선택은 뭐 입당하는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예. 이제 그 결심을 했으니까 좀 빨리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빨리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잠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난 다음에 한 워딩이 좀 그런 워딩이 있어요. 원래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도나 진보에 계신 분들과 어떤 교감, 양해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 발언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참 하여튼 묘한 이제 발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 입당을 한 거는 빅텐트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빅텐트에서 조기 입당으로 입장 선회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그 선회하는 어떤 모멘텀, 명분, 이유 이런 건 없어요. 없고 본인도 그 민망하니까 어떤 교감이나 양해 상의도 없이 내가 그냥 입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제 솔직한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빠르게 이렇게 결심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워딩은 근데 저는 조금 뒤에 입당이 됐더라도 네. 똑같은 워딩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랑 계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예, 예. 그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제3지대나 혹은 중도층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이렇게 자기가 다가가서 그분들의 지지까지 함께 좀 끌어올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좀 민생 행보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만나고 이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동호회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좀 7월 내에 입당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는 그런 중도 확장 노력은 반드시 밖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다.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을 통해서 그런 중도에서 의미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중도 확장이 가능하지 그게 반드시 바깥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확장이라는 게 반드시 바깥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저기 안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본인이 어쨌든 원래는 처음에는 빅텐트를 위해서 바깥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근데 빅텐트를 쳐서 지금 중도까지 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마 지금도 생각이 버리지 않고 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밖에서 하느냐 안에서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차이인데 예, 예. 이제 상황을 보니까 뭐 그저 지금 말씀하신 안에서 해도 예.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주장한 거는 안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죠. 실제적으로는 안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와 안에서 하는 거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양당 후보밖에 없다 하더라도 중도층이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부동층으로 있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중도층이 없어지고 뭐 여냐 야냐 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안에 있으면서도 중도층한테 이 먹힐 수 있는 주장 정책 뭐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지요.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예, 하기에 예, 따라서는 예, 충분히 뭐 그렇습니다. 밖이나 큰 차이 예.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실제로 모든 선거에서 예.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난번에는 A당에 투표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B당에 투표해 오던 사람들이 또 뭐 어떤 후보한테 투표하는 경우가 특정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경우에 그 후보의 어떤 뭐 주장이라든지 뭐 삶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중도층에 소구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저기 좀 입당을 한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도 뭐 이제 안정적으로 캠프를 꾸려갈 수가 있게 됐고 왜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캠프에 우리 당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돕는 캠프에 참여하면은 뭐 문제 삼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좀 쭈뼛쭈뼛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니까 윤 총장도 캠프가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지대 어쩌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는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후보도 이미 들어와 있고 윤석열 후보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제3지대 남은 사람이 없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선 뒤에 또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거의 없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서는
이거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윤 후보도 좋고 우리 당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안철수 이제 저 국민의당 대표는 완전히 버리는 카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안철수 예. 이 대표 부분은 제 소임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게 뭐 남이 하는 일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기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놔두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든 그러니까 대외협력위원장이 예. 이 영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 별도의 단위에서 예. 합당 여기는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합당 이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여전히 지금 뭐 또 다양한 후보 또 중도 후보가 있는 거가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빨리 합당을 해서 그 이 후보로 나오는 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 주 임무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석간 보도를 보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쪽도 지금 이 합당 문제 잘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또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절차가 예. 그 본인이 그 당에서 이제 그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대선은 그런 상황에서 그 뭐 그거를 좀 이렇게 바로 어겨버리고 특별한 계기 없이 어겨버리고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의 요청에 의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 윤 총장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는 당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 네. 제30지대가 이제 사라지는 이렇게 당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 됐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상당히 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쭉 대선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많은 유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붙들어야 된다라는 예. 얘기도 그래서 한 거고 예. 그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무슨 뭐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예. 그거를 뭐 밀었어야 되니 이런 거가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쓴 겁니다. 예. 이 말씀은 또 뭐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 패싱 논란도 나오고 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하고 합당 과정에서도 뭐 고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휴가 가기 전에 빨리 해라 뭐 이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예, 예. 아니 대표가 휴가 간다고 뭐 합당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내가 휴가 가니까 휴가 가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걸 만약에 어른이 했다 그러면 상당히 꼰대적이고 옛날식 고압적인 건데 젊은 당대표가 하니까 뭐 저게 신세대 분위기인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런 약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 압박 정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하는 새로운 유형의 압박 정치가 당내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타일 이게 뭐 그거는 젊고 나이가 들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그 성격이나 스타일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좀 그 새로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이 이런 식의 압박 정치를 좀 했었죠. 예. 근데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또 같이 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라면은 그게 뭐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서로 내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압박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한테는 뭐 지나치게 압박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하던 정치 스타일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하는구나. 뭐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글쎄 원래 스타일이 비슷했겠죠. 그러면 따라한 예, 게 아니라면 그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은데 하는 스타일은 상당히 비슷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성향 내지는 성격이 예. 저 비슷한 모양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 대표 또 얘기니까 되게 이제 조심스러울 아니요, 수밖에 좀 없는데. 조심스러운 게보다 지금 제가 예.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무슨 뭐 교류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도 더 교류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네요. 예. 그래서 잘 모릅니다. 예. 다시 이제 윤석열 총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윤 총장이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예. 보도가 있어요. 예.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약간은 그런 게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예. 컨벤션 효과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당에서 아무래도 그 좀 이렇게 생각을 유보하고 있다가 지지를 유보하고 있던 층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층들이 이제 이제 우리 당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같은 편이라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여론조사에 지지 응답을 하게 되고 마음도 실제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올라갈 거다 봤는데 실제로 지금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거하고 또 달리 저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최근에 이제 발언 갖고 이제 논란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죠. 가장 최근에는 부정식품 뭐 발언도 있었고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구에 가서 그 밀란 발언한 거는 대단한 실수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몇 번의 이제 발언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예. 사실 지난번에 그 120시간 이런 부분은 사실 그거는 좀 과장한 비유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뭐 밀란 부분이라든지 부정식품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 총장이 아무래도 정치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세련화가 될 필요가 있고 아마 본인도 뭐 그런 쪽으로 불쑥불쑥 나왔던 거지만 그런 불쑥불쑥 나오는 사례들이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의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당에 들어온 저 이유도 뭐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수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당의 어떤 보호랄까 예. 뭐 이런 거를 받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런 걸 의도했다기보다도 예, 예. 그러니까 당에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재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당에 들어가면은 요런 것도 도움을 받겠다, 저런 것도 도움 받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지는 않았을 거고 뭐 물론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대선 주자에게 있어서 입당을 하는 거가 중요한 문제니까. 크게 봐서 이렇게 유불리를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아마 계속 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윤 총장의 또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쩍벌하는 그 자세, 앉는 자세 갖고 지금 약간 이제 지금 그러나요? 논란이 있는데 윤 총장이 앉을 때 보면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홍천 의원도 이야기를 했더만요. 예. 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자세적으로. 윤 총장이 그 체중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 나가는 분들이 되게 좀 자세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치를 안 할 때는 그런 거가 다 큰 흠이 안 되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제 관찰의 대상이 되니까 더군다나 그냥 이 정치인도 아니고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이렇게 이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태도부터 하나하나 이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 나가겠죠. 뭐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 그것도 그렇고. 고개 돌리는 거야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습관을 다 바꾸겠습니까?
근데 앉는 자세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을 하셔야 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앉는 자세도 고쳐지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면 참모들이 앉아서 하는 행사는 없애면 돼요. 그런 그렇죠. 행사는 앞으로 예. 하지 않는 예. 방향으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앉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서 하는 행사로 바꾸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캠프가 그전에는 이제 정치나 선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가 불과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이제 개입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세련화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당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 당에서 이제 저 이미지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겠지요. 예. 안 그래도 저 이제 두 분 윤석열 이제 최재형 뭐 두 분이 입당을 했으니까 1차적인 소임을 다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당의 측근이 되도록 또 열심히 돕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죠. 예. 그럼 뭐를 도와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측근을 하기 위해서. AS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캠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네.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언을 할 생각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책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그게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라든지 혹은 바람직한 방향은 어느 쪽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틈틈이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지난번 최재형 원장도 상당히 기습 입당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두 분 다 이게 전격적인 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닮으셨는데. 근데 이 입당은 사실은 그게 내가 며칠 날 입당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그 사이에 특별한 일정이 없이 그냥 놔두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입당할 것 할 듯 말 듯 하다가 또 입당하는 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무슨 요즘에 간 본다는 얘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됐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전격 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결단력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예. 또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뭔가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또 그런 우려도 약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어떤 경우든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결심이 섰다 하더라도 그 결심의 실행은 그러니까 좀 약간 보안이 지켜진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즉흥적이고 오늘일까 내일일까는 뭐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입당을 할지 말지 대개 어느 정도 시기에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깊은 그 숙고의 산물이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입당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일이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출마 선언에는 뭐 좀 이렇게 협력을 안 해주십니까? 조언도 좀. 글쎄요. 아까 이제 일종의 AS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가 뭐 저기 대외협력위원장이지 무슨 대내협력위원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존의 주자들 우리 당내 주자들도 결국은 저기 바깥에 있는 주자들이 들어오면 다 우리 당의 주자들이 되는 거니까 좀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세세하게 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거는 조금 저기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비 후보 검증단을 만든다고 이제 했죠. 예. 그것은 역할이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기 이 대표 쪽에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대표 출마하려고 그럴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한 세 가지 정도 목표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우리 유력한 후보들에 대해서 여당이라든지 여권에서 이 불필요하게 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를 보호해 준다. 그럼 뭘 검증을 해보게 하는 거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보는 거지만 오히려 터무니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좀 방어를 해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검증 그 자체의 목적 이게 과연 적절한 후보인지 우리의 그 대표 선수로 나갈 만한 적절한 후보인지 한번 검토해보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 효용성이 있겠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다른 주자들이 지나치게 이게 경선 과정이 네거티브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이런 부분은 경선 그 검증위원회에다 맡기고 이 후보들 간의 경쟁은 정책 경쟁으로 가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뭐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쓴 것도 있던데 그건 뭐 그렇게 쓸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윤 총장을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 대표 쪽에서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경선 준비위원회 쪽에 두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별도의 그 독립기구로 두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 예. 이제 공약 관련 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보들이 지금 외부에 있다가 들어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렇게 준비가 덜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안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후보대로 지금 과거의 우리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이해창 총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자족적인 소위 캠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 중에서 대표 공약은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더라도 일종의 공통 공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미리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정책위 쪽에서 만들어 주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책위 쪽에서는 아마 그 당 대표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일상적인 국회 이 또 원내 대여 관계의 정책적인 검토만 담당을 하고 공약을 만드는 기구는 별도의 기구, 네거티브 검증 기구하고 비슷하게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예. 네. 우리 이제 댓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시는 그러겠지요. 분들도 그러겠지요. 이제 많고 우리 여기 또 펜앤마이크는 또 정규재 주필이 상당히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뭐 어떤 입장이든 다 뭐 상관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후보가 되기까지 11월이지 않습니까? 딱 야당이 후보가 그렇죠.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가 그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적이든 뭐 형식적이든 그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럼 그 후보가 또 그걸 고칠 것이고 고쳐서 뭔가가 잘 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뭐 안 고치고 예를 들면 못 고치거나 안 고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계속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테니까 그래 되면 그것도 일종의 지금 뭐 검증이라면 검증인 거고 하나의 국민 검증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검증이라는 거가 이제 그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그 삶의 그 후보의 삶 전체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태도부터 시작해서 말버릇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부분도 일종의 검증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후보로 등장한 순간부터 실제로 이 후보가 되는 결정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되는 결정까지는 뭐 매 순간순간이 검증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 후보가 대통령감이냐,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의 자질이 있느냐, 결국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감이고 대통령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뭐 1%라도 부족하다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한간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자꾸 있으니까 계속 뜨겠느냐 이런 약간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최재형 원장도 현재 나타나는 걸로는 이렇게 충분히 뜨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또 플랜 뭐 C를 생각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플랜 C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지금 예. 우리 후보만 해도 예. 지금 현재 후보만 해도 한 10여 명입니다. 예. 그리고 후보 한 분 한 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도 뭐 훌륭한 분이지만 안에 있는 후보들도 이 뭐 여당 후보에 비해서 그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그동안 뭐 당에서 어떤 저기 지원이 부족했거나 혹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그 지금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답보된 상태에서 저도 사실은 저 의외고 답답하고 뭐 이런데 이런 후보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뭐 그 후보들까지 다 제끼고 플랜 C까지 가는 거는 저는 그 굳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시군요. 그 어제 입당을 하면서 장성민 의원 전 의원 입당은 크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장 의원 좀 입당과 관련된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그 사실 DJ의 직계 뭐 적자 혹은 직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 DJ와 대척점에 있었던 정당에 들어온다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거기도 충분히 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아까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 있는 분들하고한테 어떤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건 제3지대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만 혼자 달랑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까지 같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가 좀 충분히 주겠다. 언제든지 저 준비가 되면 나한테 얘기하라 했는데 어쨌든 당에 들어와 가지고 차차 해나가겠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입당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장성민 의원도 제가 듣기로는 좀 본인의 생각하던 스텝하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꼬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입당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도 좀 더 받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룸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막 이렇게 윤석열 뭐 최재형 이런 양강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룸이 이제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1위 후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들어오게 되니까 최소한 뭐 비슷한 지지율을 가진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나눠질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뭐 지금 앞으로 시간 많이 있으니까 장 이사장이 또 이렇게 그 말도 잘 언변도 좋고 예. 그래서 뭐 거기도 뭐 열심히 하면은 아마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쟁력 있는. 예. 장성민 의원은 사석에서 제 옛날에 저보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윤석열 후보 정도는 자기가 거꾸로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지금 이제 실력을 후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예,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다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예.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등을 거꾸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그렇죠. 해야 그래서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지금 현재 1등을 거꾸로 틀어야지 1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등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이제 각자 열심히 뛰고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론이 뭐 수시로 바뀌는 거고 항상 뭐 똑같지는 않으니까 좀 그리고 레이스가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1차에 걸러지는 거는 뭐 9월 중순 정도라 하더라도 1차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뒤에는 또 한두 달씩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얼마든지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제 야권 이렇게 주자에서 거의 사실상 이제 제외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계속해서 문을 열어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뭐 문을 닫았다면은 뭐 저희 직도 이제는 뭐 이제 반납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반납하려 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 문이 좀 열려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당분간은 제3지대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저기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들리는 말로는 그 분은 이제 저 여권 후보로 더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권 후보도 지금 여권 후보는 거의 경선이 지금 시작이 돼서 예. 이제 저기 이 중반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쉽지 않을 텐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그 여권 후보가 되겠다는 얘기인지 그 소문 자체의 논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페북에도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뭐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제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들끼리 지금 경쟁하는 그 경쟁 구도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 예.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그 후보가 한동안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뭐 상당히 뒤처져 있어가지고 재미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고 또 거기에 뭐 의도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저 최종 이 결선이 좀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누가 과연 그 최종적으로 웃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 됐든 그 둘이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그 여당 쪽의 경선이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스럽게 쳐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저 부동산 문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다, 뭐 기타 뭐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엔 낙승할 거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우리가 낙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낙관적인 생각들이 일부 우리 당과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 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입당의 형식 문제 갖고 따질 때도 제가 그런 식의 낙관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은 그 아주 지금부터 원사이드하게 우리 후보가 이미 강력한 후보가 돼 있고 저쪽은 별로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항상 2% 3% 이런 차이로 이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2% 3%가 누가 앞설지는 여론조사를 정확하지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이 마지막 선거일까지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뭐 최선의 노력을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뭐 당원이라든지 특히 당의 의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선을 치러본 경험도 그러니까 제가 고맙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아까 뭐 우리 외부 이 영입한 후보를 위해서도 쓰고 또 다른 또 후보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 조언을 하고 또 우리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후보가 실제 이제 여당 후보와의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 뭐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뭐 대표가 아니라도 평당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선거에 원래 대선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뭐 저는 뭐 정책을 맡아서 하시 뭐 책임을 맡든지 안 맡든지 뭐 저는 그런 할 생각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간에도 계속 이 여당 주자의 합과 야당 주자의 합을 따질 때는 지금 야당 주자의 합이 여론조사상 지금 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여전히 야당 주자들이 뭐 결국 대선이라 인물을 갖고 하는 건데 후보가 뭐 마땅치 않으면 결국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합이 여전히 이제 뒤지고 있다는 거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 걱정하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뭐 저기 제대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지금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도 후보대로, 그다음에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향후 뭐 이렇게 뭐 어느 쪽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더 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뭐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 뭐 잘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역할의 한 상당 부분 페이스북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저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 제가 농담삼아 AS 얘기합니다만은 AS 차원에서 그 우리 그 후보들이 정말 안착할 수 있도록 아까 드린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 후보들을 많이 도울 생각이고 뭐 궁극적으로는 다 그런 거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니만큼 정권 교체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뭐 책임을 지고 있든 안 지고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당대표 선거 나오셨다가 당대표 선거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예 안 나갔죠. 더 지금 바쁘게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